여러분, 70대가 되면 몸이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기억력이 가끔씩 깜빡거리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 이런 증상이 단순한 노화라고만 생각하신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가볍게 넘기거나 무시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문제가 점점 커지고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 반드시 주의해야 할 건강 적신호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5가지 건강 적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를 미리 알고 관리하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꼭 실천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피곤함을 더 자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만성 피로는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장 건강, 호르몬 변화, 혈액순환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철분 부족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피로감을 쉽게 느낍니다. 두 번째 원인은 수면 부족과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숙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면 낮 동안 계속해서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감소, 여성은 갱년기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기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영양 부족입니다. 식사가 불규칙하거나 단백질과 비타민이 부족하면 몸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운동 부족입니다. 적당한 운동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기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를 방치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노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로를 해소하고 활력을 되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력을 회복하려면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입니다.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량이 유지되어 활력이 생깁니다. 특히 걷기 운동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은 피로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쉽게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피로를 줄이려면 커피나 인스턴트 음료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스트레스는 피로를 더욱 심하게 만듭니다.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개선해도 기력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먹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챙겨야 할 것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기력을 보충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고기, 생선, 두부, 달걀 등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통곡물, 견과류, 바나나 같은 음식을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철분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쉽게 피곤해지고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금치, 굴, 닭간 같은 음식을 섭취하면 철분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뇌 건강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연어, 고등어, 들기름 같은 음식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과 피로감을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견과류와 바나나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건망증과 치매 초기 증상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망증은 특정한 정보를 기억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나중에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었다가 나중에 기억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치매는 기억 자체가 사라지고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방금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는 문제 해결 능력과 판단력의 변화입니다. 건망증이 있는 사람은 실수를 해도 다시 수정할 수 있지만 치매 초기에는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평소 잘하던 요리를 갑자기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길을 잃거나 익숙한 장소에서도 방향을 찾지 못하는 것도 치매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격 변화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감정 기복이 심해지거나 사소한 일에 과민 반응을 보이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뇌 건강을 관리하면 기억력 감퇴를 늦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건망증인지 치매 초기 증상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력이 걱정된다면 지금부터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뇌 건강을 지키려면 생활 속에서 꾸준히 두뇌를 자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새로운 단어를 외우거나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손을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느질, 퍼즐 맞추기, 악기 연주 같은 활동은 뇌를 활발하게 만듭니다. 글씨를 직접 손으로 써보는 것도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사회적 교류를 늘리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고 소통하면 두뇌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친구나 가족과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하루 30분 정도 걷는 것도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숙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만 바꿔도 뇌 건강을 지키고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5분씩 두뇌 건강을 위한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두뇌 건강을 유지하려면 영양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챙겨야 할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에는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성분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뇌 건강을 유지하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에는 뇌 건강에 좋은 비타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두뇌 활동을 돕는 콜린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다크 초콜릿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식단에 이 음식을 꾸준히 포함시키면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70대 이후 가장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가 소화불량과 변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기관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위산 분비가 감소하면 음식물이 잘 분해되지 않고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장의 연동 운동이 약해지면서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변이 딱딱해지고 변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섬유질 섭취 부족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운동 부족도 소화 기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은 장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장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긴장하면 장 운동이 둔해지고 소화가 더디게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소화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장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 건강이 좋아야 영양 흡수도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소화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소화를 돕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아침에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은 장을 부드럽게 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면 장의 리듬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세 번째는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현미, 고구마, 브로콜리 같은 음식은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식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요구르트,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킵니다. 다섯 번째는 하루 30분 이상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도 장 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장 운동이 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변이를 참지 않는 것입니다. 배변 신호가 오면 바로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습관들을 실천하면 변비와 소화 불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을 깊이 자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밤중에 자주 깨거나 아침 일찍 눈이 떠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지만 생활 습관에 따라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숙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멜라토닌 호르몬 감소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데 나이가 들면서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원인은 수면 패턴의 변화입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거나 밤늦게까지 TV나 스마트폰을 보면 생체 리듬이 깨집니다. 세 번째 원인은 운동 부족입니다. 낮 동안 충분히 활동하지 않으면 밤에 깊이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불안과 스트레스입니다. 걱정이 많아지면 뇌가 긴장한 상태로 유지되어 숙면을 방해합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입니다. 특히 저녁에 커피나 녹차를 마시면 신경이 각성되어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원인은 수면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침실이 너무 밝거나 소음이 많으면 쉽게 잠들기 어렵습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면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두 번째는 잠자기 전 스마트폰과 TV를 피하는 것입니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키기 때문에 숙면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는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늦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위장이 부담을 받아 숙면이 어려워집니다. 네 번째는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침실을 어둡게 하고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면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루 동안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30분 정도의 산책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6번째는 수면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잠이 더 쉽게 옵니다. 7번째는 카페인과 알코올을 줄이는 것입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저녁에는 따뜻한 차나 우유를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숙면을 돕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하여 근육을 이완시키고 숙면을 유도합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 성분이 들어있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돕습니다.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마시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특히 아몬드와 호두에는 멜라토닌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카페인이나 매운 음식은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면을 위한 작은 실천이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숙면을 돕는 음식을 섭취해 보세요. 숙면을 취하면 아침에 개운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오늘부터 건강한 수면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근육이 약해지는 것은 혈액순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신체의 말초 부위로 산소와 영양 공급이 잘 되지 않습니다. 손발이 차갑거나 저린 증상이 반복되면 신경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 장애는 심혈관 질환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다면 손발 저림이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거나 운동 부족도 원인이 됩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액순환이 더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다리나 발끝이 자주 붓거나 경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혈액순환 장애를 방치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간단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손발이 자주 저린다면 건강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면 신체 기능이 좋아지고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손발 저림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지금부터 손발 저림을 완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발 저림을 줄이려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하루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걷기 운동은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체온이 낮으면 혈액순환이 둔해지므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손발을 마사지해 주는 것입니다. 가볍게 문지르거나 주물러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네 번째는 너무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혈류가 정체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규칙적인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손목과 발목을 자주 돌려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여섯 번째는 체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손발이 자주 차가운 분들은 장갑이나 양말을 신어보세요. 혈액순환이 원활하면 몸이 더 가볍고 건강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발 저림이 심하다면 반드시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7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하며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감소하여 쉽게 피로를 느끼고 체력이 약해집니다. 또한 근육이 부족하면 관절과 뼈에 부담이 가해져
골절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둔화되고 면역력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육 감소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운동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노화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근력을 유지하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근육 감소를 막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천천히 몸을 단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거운 운동기구가 없어도 집에서 간단한 운동으로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10분만 실천해도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운동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면서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면 다리 힘이 길러지고 균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두 번째 운동은 벽을 이용한 푸시업입니다. 팔 근력을 키우고 상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운동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팔을 굽혔다 펴는 동작을 10번씩 반복해 주세요. 세 번째 운동은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단련하고 균형 감각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10번씩 천천히 반복하면서 점차 횟수를 늘려보세요. 꾸준히 하면 근육량이 유지되고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 매일 10분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노력만으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간단한 근력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70대 이후 나타나는 건강 적신호 5가지, 어떤 점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혹시 최근 들어 몸에서 이상 신호를 느끼신 적이 있나요? 피로감, 기억력 저하, 소화장애, 숙면 부족, 근육 감소 등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면 건강한 삶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면 루틴을 지키거나 하루 10분이라도 근력 운동을 하면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노력이 쌓이면 몸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해보고 싶은 건강 습관은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과 건강 정보를 나누면서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